자, 오늘은 교재 어디냐면요. 일과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연력학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어디시냐면요. 118 역학적 에너지 보죠. 일과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빠르게 일과 에너지가 뭔지 확인해 보죠. 자,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 W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은 되게 다양하죠. 선생님 지금 뭐해? 일하잖아. 그쵸?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는 게 일일 거고, 그치? 뭐 스포츠 선수는 각 자기 종목의 일을 잘하는 게 일이죠. 그 운동을 잘하는 게 일일 거고, 뭐 집안일 할 수도 있고, 설거지도 일이고, 청소도 일이고, 빨래도 일이고, 잠깐 뭐 바깥일 보러 나갈게 하면서 나갈 수도 있고,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일은 다양합니다만,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이라는 건 일단 일하려면 뭐가 들게 해요? 일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 어른이 되면 누구나 다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막 쉽진 않아요.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이 보람이 있으면 힘들죠. 사실 재밌는 걸 하면 남들이 보면 힘들어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되게 즐거울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또 일을 했는데 그 충분한 연봉과 보상이 오면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일하려면 힘들어요. 자,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느냐. 자, 또 나오죠. 분해해야죠. 얘는 F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F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때 얘가 R자임의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변이가 발생했을 때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이라는 건 내가 힘을 작용했을 때 work, W는 R자임의 방향, F의 코사인 세타가 R자임이죠. R자임의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했을 때, 자, 교환법칙 성립해서 코사인 뒤로 빼주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W는 Fs 코사인 세타로 정리합니다. 단위는 열과 일이 같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과학자, 줄이 업적을 기려 줄을 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뉴턴 미터도 써요. 근데 뉴턴 미터는 토크랑 같이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줄 쓰죠. 불편하잖아. 그리고 F는 MA죠. 그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인 뉴턴에 대응되는 값이고 이게 원래 힘의 유도량이야. 근데 이제 불편하니까 뉴턴의 업적을 그래 뉴턴 쓰고 미터로 곱해줘서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렇지? 이게 우리가 과학에서 정의하는,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다라는 건 당연히 힘을 작용해야 되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이동거리가 또는 변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을 했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중요하죠. 자, 힘 아이고야 실수하지 말라고 하려다가 자, 힘 변이 그래프의 면적이 뭐로 의미하죠? W, 일의 양이 되고 참고로 일은 그나마 다행히 W래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크기만 잘 따지면 됩니다. 일과 에너지는 그나마 스칼라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운동량, 충격량까지는 벡터이다 보니 힘, 운동량, 충격량, 속도, 가속도 전부 다 방향이 너무 중요했어. 우리가 정력학, 안정적인 물체의 그 역학적 평형을 다룰 때 토크, 돌림힘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까 반시계 방향 실제는 돌진 않거든. 돌지 않는 상황을 누가 안 돌게 버티고 있는지 방향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되죠. 그쵸?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얘는 크기만 잘 따지면 되는데 여전히 이 둘은 벡터이기 때문에 또 약간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일과 에너지가 어려운 건 딱 하나예요. 자, 중3 때 일과 역학적 에너지가 엄청 어려운가요? 아니요. 중3 때 일과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 그것만 파면 되거든. 그럼 물리학에서 일과 에너지가 어려운 건 앞에서 배웠던 모든 운동역학이 그대로 누적돼. 평균 속도 물어보지, 가속도 물어볼 수 있고, R자임이나 작용 반작용 관계,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과 역학적 에너지, 위치나 운동에 이걸 다 물어봐.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적돼서 어렵게 느끼는 거지 얘 자체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와 개념은 동일합니다.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를 복잡하게 여러 물체를 같이 연결해서 묻다 보니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참고로 이제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자, 우리가 운동량 보존에서 요게 봐봐.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죠.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 면적은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죠. 구분 좀 잘 해주시고. 자,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 한 일이 0인 경우, 첫 번째 힘이 없을 때, 내가 여기 버스를 밀어, 꼼짝 안 하네.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은 한 게 아닙니다.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죠.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버스 다시 할게. 버스가 정지해 있었는데 내가 손을 댔는데 부분 갔어. 내가 민 게 아니고 제가 간 거야. 그럼 내가 한 일은 아니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내가 열심히 밀었는데 꼼짝달싹 안 하네. 그러면 역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욕 나와요.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나는 분명히 했거든. 근데 물리에서 정의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 내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큰 쟁반에다가 이제 알바를 할 거예요. 이 쟁반에다가 이제 음식을 저까지 날라다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쟁반에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빵, 음료수들을 잔뜩 실어서 올렸어. 여기까지는 일을 한 거죠. 자, 내가 지금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계속 연직 윗방향, 여러분들이 Y축 방향이지. 이걸 내가 저기까지 움직여. 이렇게 들고 가면 이 나르는 과정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시급을 받지만 이건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은 아닙니다. 왜? 코사인 90이 얼마야? 0이죠? 코사인 90이 0.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코사인 세타 값 때문에 0이 돼버려서 물리에서 정의한 일이란 뭐야? 힘을 작용하면 그 R자임의 방향과 위치의 변화, 변이의 방향의 곱이 1이란 말이지. 그러니 힘의 방향과 변이가 90이 되는 순간 일을 한 게 아닌 게 되죠. 하나 정도 가끔 나오는 게 이제 수직항력의 일. 수직항력의 일입니다. 점점 더워지네. 아직 여러분들 많이 안 덥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찐 중요한, 자, 이건 다 이제 중학교 수준이니까 그냥 빠르게 패스하고,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울게요. 진짜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겁니다. 일과 에너지 관계. 일, 에너지의 정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보통 이제 고3에 N수생들, 여전히 물리로 수능을 본단 말이지. N수생들이 수능 준비할 때 이걸 몰라? 야, 넌 그냥 대학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를 우리가 선택했고, 물리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이해할 때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정리한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이걸 뭘로 이끌어내? E는 mc제곱으로 이끌어내요. 자, 챗GPT한테 물어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많이 인용되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방정식이 뭐니? 그럼 이겁니다, 무조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주제가 이거야. E는 mc제곱. 항상 여기저기 이론에 계속 인용되고 있고 우리 계속 쓰고 있어. 태양은 끊임없이 수소핵융합을 통해서 질량을 뭘로 에너지로 바꾸고 있잖아, 그렇지? 이 모양이 일 에너지 정리를 이끌어낸 거야, 아인슈타인. E는 mc제곱의 형태로. 봐봐, 우리 이제 비슷한 거 운동 에너지 배웠잖아. EK 2분의 1 mv 제곱이죠. 되게 비슷하지 않아? 질량에다 속력을 2번 곱한 게 운동 에너지인 거잖아. 질량에다 광속을 2번 곱해도 에너지라고요. 오케이? 여기선 얘가 상수고 여기선 얘가 상수인 거지. 여기 이제 부정적분 적분상수고 미분한 운동량이 돼요. 다 됐고, 자, 그럼 일 에너지 정리를 빠르게 해결해 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잘 봐. 질량이 m인 물체가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놓은 정지에 있던 처음 순간 속도가 0인 상황을 준 거죠. 자, 얘를 갖다가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얘를 F라는 힘으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R자임의 방향, X축 방향으로 S만큼 이동했습니다. 자, 그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통해서 나중 순간 속도가 V가 됐고 요렇게 운동한 시간을 체크해보니 T가 됩니다. 자, 요 과정을 이제 F는 MA로 분석을 해보죠. F는 MA였잖아, 그치? 양변의 변이를 곱하면 뭐가 되죠? 변이를 곱하면 FS가 뭐였지? 1, W지, W. W는 FS, 중3 때 많이 했죠. AS가 뭐죠, AS? 애프터 서비스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AS는 애프터 서비스 말고 몇 번씩 있죠? 3번씩.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맞네요.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이므로 자, 얘는 M 이퀄 뭐가 돼요?
이걸로 쓰자. 2분의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의 제곱.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 되고, 자, 이건 뭐죠?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뺐어. 무조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했지? 무엇의 변화량이었잖아. 몇 초? 3초. 7초. 몇 초 걸렸어? 4초. 어떻게 알았어? 비밀인데.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그게 뭐다? 변화량이다. 자,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그 값이 결국 뭐가 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일을 하니까 뭐가 변해? 운동 에너지가 변하네. 아, 일과 에너지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구나. 지난주에 했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야? 충격량이잖아. 동일합니다. 바로 일의 양이 뭐다?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과거 기억을 살짝 복습해 보면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물체가 있다면 얘는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돼 있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G 대신 9.8 대신 G 쓸 거니까 9.8 mH 대신 mgH로. 그러니까 9.8 대신 얘를 쓴 거야. 그리고 mg의 형태가 F는 ma의 형태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3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자, 결론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정리하면 일과 에너지가 어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 둘 다 단위를 뭘 써? 줄을 쓰죠. 줄의 업적을 기려. 그래서 봐봐. 내가 일을 하면 뭐가? 에너지가 생겨. 선생님 볼링 쳐. 자, 선생님 볼링공에다가 자, 이렇게 할게. F라는 힘을 S만큼 작용했어. 그럼 선생님 공에 해준 일이 얼마죠? FS지. 그 볼링공은 내가 FS만큼 일을 해서 그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겼어? 운동 에너지가 생겼잖아. 자, 얘가 쭉 미끄러져 가다가 세워져 있는 핀을 밀어서 넘어뜨리면 공이 다시 핀에게 뭘 해? 일을 한단 말이지. 힘을 줘서 거리를 발생시키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는 다시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해? 에너지라고 한다. 결국은 일과 에너지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자, 빠르게. 그럼 이제 운동 역학이 중요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속도는 왜 변했죠? 정지 상태에서 왜 V가 됐어? 뭘 받았기 때문에? 힘을 받았으니까 뭐가? 가속도가 생긴 거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쟤는 왜 정지해 있던 애가 왜 운동량이 생겼나요? 힘과 시간,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지.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 자, 그럼 얘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던 애가 0이었으니까, 그치? 왜 운동 에너지가 생겼냐고요? 바로 뭘 받았기 때문에? 힘과 변이의 곱, 일을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거고, 자, 찐 중요한 일 에너지 정리를 곧 해볼 건데, 자, 운동력 하기 어렵고 중요한 이유는, 그럼 여기서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막 이런 걸 묻는다고. 평균 속도는 얼마게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2분의 뭐 이렇게 묻는다. 그럼 걸린 시간 얼마야? 걸린 시간은 평균 속도분의 변이었잖아, 그치? 그럼 얼마? 2분의 V분의 S니까 V분의 ES 이렇게 돼요.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EAS를 써도 되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 써도 되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얘는 ES분의 V 제곱이 되지. 그럼 저 힘 F는 뭐야? F는 MA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M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잖아. M 곱하기 얼마? ES분의 V 제곱이 뭐야? 바로 알짜임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역학적 에너지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이거 자체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앞에서 배웠던 수많은 이제 운동 역학의 전체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집재성되기 때문에 다 물어본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이고,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건 말로 외워야 돼요. 말로. 선생님이 보통 N수생들이나 고3들한테 일 내는 종류가 뭐예요? 뭐 되면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N수생한테 한 번 더라는 얘기는 저주잖아, 저주.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 이 문제를 외우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말을 외워야 돼. 말을, 문제 상황을 분석해서. 자, 처음 속도가 0인 애를요, F라는 힘을 이용해서 S만큼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여기를 등가속도 운동에서 V가 된 상황이고, 자, 중력가속도는 G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외력이 한 일. 여기서 외력이라 하면 외부에서 작용한 힘. 요게 외력입니다. 외력이 한 일을 분석해보죠. 자, 외력이 한 일 어떻게 되죠? W는 FS지. 힘과 변이의 곱이죠. 힘과 이동거리 곱이지. 자, 일을 했더니 뭐가 생겼어? 정지했던 애가 움직이고 있네. 무슨 에너지가 생겼죠? 운동 에너지가 생겼네. 뿐만 아니라 지면에 있던 애가 높이도 생겼네. 그럼 무슨 에너지가 생겼어? 위치 에너지도 생겼네. 아, 일을 했더니 뭐가 생겼어?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아,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네. 아! 외력이 한 일,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물체보,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 말로 쓰자. 총 역학적 에너지만 2로 쓸게요. 에너지가 변화하는구나. 자, 일 에너지 정리 첫 번째.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자, 일 에너지 정리의 첫 번째. 외력이 한 일은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자, 일 에너지의 정리의 첫 번째. 외력이 한 일은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자, 두 번. 선생님, 3번이나 했어.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R자임, 합력이라고 하죠. 합력. 시그마 F라고 해보죠. 자, 이 시그마 F가 합력이 한 일 또는 R자임의 한 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뭐가 있죠? 중력이 요렇게 mg가 있지, 그치?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굳이 얘랑만 비교하기 위해서 W 시그마 F라고 쓸게요. 원래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요 상황에서만, 개념 상황에서만 문제 풀 때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개념 상황에서만 둘이 다르니까 구분 짓기 위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자, R자임은 F- 뭐죠? F-mg. 우리 많이 했죠. 운동방정식 하면서. 자유물체도 많이 했죠. 이렇게 하고 한 일이 S지. 그럼 잘 봐. 일단 R자임을 연산에 끝났으니 중력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R자임이 일을 했더니 멈춰있던 애가 어쨌든 움직였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변했네? 아, 운동 에너지가 변했네. 아, R자임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구나. 자, 그럼 R자임, 합력이 한 일은 뭐다? 전체 연결된 모든 물체. 이따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총 운동 에너지 변화랑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질량 M인 애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있는 애가 정지 상태에서 떨어 속력이 V가 됐대. 그러면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변한 거야? 여기로 와서 전부 다?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고 이 값이 뭐죠? mgh. 이 값은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잘 봐. 여기서 중력이 한 일은 뭐죠? 이거는 뭐 세트로 갈까? 이 둘이 중요한 거야. 그냥 추가로 그냥 한 김에 하는 거고. 중력이 한 일이 얼마야? 중력이 한 일. 여기서 중력은 얼마죠? mg잖아, mg. 그럼 중력이 한 일은 뭐야? W 중이라고 할게. 중력이 한 일은 뭐야? mg 곱하기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mgh죠. 그럼 중력이 한 일이 뭐가 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잖아. 왜냐면 봐봐. 중력이 한 일이 뭐야? R자임이 한 일이야. 중력이 R자임이니 R자임이 한 일이 뭐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중요한 건 이게 뭐랑도 같다. 아, 중력이 한 일이 뭐랑 같다? 감소한 뭐다? 위치 에너지이며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까지 알아야 되는 거. 이걸 세트로 알아야 돼. 이렇게. 중요한 건 1, 2번이고 이건 이제 그냥 연결돼서 그냥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게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얼마야? mgh가 2분의 1 mv 제곱분에 슉슉 지우면 v는 어떻게 돼? 루트 2gh. 이거는 9구단 2단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냥 외우라고 했잖아. 그쵸? 자, 정리합니다.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이 뭘 의미한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R자임이 한 일이 뭘 의미한다? 전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선 중력이 한 일이 뭐야? R자임이 한 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문자로 해볼까요? 얘를 갖다가 A고요.
B가 정지해 있었어요. 이렇게 정지해 있던 애를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애를 갖다가 힘 F를 이용해서 중력가속도 G고요. F를 이용해서 S만큼 당기면 얘도 S만큼 이동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도착한 순간 속력을 V라고 해보자. 그럼 자, 외력이 한 일은 얼마야? 외력이 한 일 바로 쓰면 W는 얼마? FS죠. 그리고 이게 뭐랑 같아? 전체 뭐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뿐만 아니라 뭐가 됐어? B의 위치에너지 증가량, 결국은 전체 뭐 시그마 델타 E, 외력이 한 일이, 외부에서 해준 일이 전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총합,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물체가 몇 개가 연결돼 있던 동일하게 적용이 돼. 그럼 R자임은 얼마? R자임, 이거 무게가 mg죠, 그쵸? 그럼 R자임님은 W, 여기서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F-mg, S가 어떻게 돼? 2분의 1, 라지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스몰 mv의 제곱, 전체 뭐죠? 시그마, 델타 E, K가 된 거라고. 요 값이 요거고 요 값이 요건데,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 봐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Fs-mgs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같은 식이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외력이냐 주인공이 R자임이냐고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 일부러 왜 두 개를 나누냐면 문제 풀면 헷갈리거든.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외력의 한 일을 운동에너지 변화로 푸는 경우도 있고 R자임의 한 일을 역학적 에너지 변화로 푸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러 두 개를 나누어서 정확하게 외우시라고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1. 에너지 정리란 뭐다? 외력의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R자임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물체가 몇 개가 연결돼 있던 외부에서 작용한 한 일의 양은 뭐랑 같다? 연결된 모든 물체 전체 요거랑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R자임이 한 일은 뭐다? 연결된 모든 물체 총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 한 방 찍어 두셨다가 이따 복습하면서 정리하십니다. 이제 빠르게 역학적 에너지로 가보죠. 역학적 에너지로 가고 문제 풀 게 많아서 문제가 어려워요, 여기. 자, 됐죠? 계속 선생님 지울 동안 외워.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R자임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R자임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R자임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R자임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지금쯤 외웠어야 돼.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R자임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자, 1. 에너지 정리,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R자임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 맨날 강조했는데 물리 암기 과목이 암기가 잘 돼 있으면 머릿속에 암기한 정보가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결국은 그게 자연스럽게 실력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를 잘 암기를 하고 개념을 다시 체크를 하면 머릿속에 암기된 정보를 개념을 이해하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해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3회독 한다. 3회독. 너무 어려워. 그럼 선생님 풀이를 보고도 이제 좀 알 것 같아. 다시 풀면 또 막힌다. 이거 어떻게 했더라? 그럼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또 해설지든 풀이는 보고 좀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한 번 더 하셔야 된다. 사람이 생각보다 잘 까먹어요. 선생님 엄청 예를 들어 좀 어려운 문제 풀어주고서 그 다음에 풀어봐 라고 하면 잘 못 푸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거든.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몇 번 반복해 자기가 돼. 남이 푸는 걸 보는 걸 많이 보는 것보단 내가 많이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꼭 특히 어려운 문제나 숙제하면서 틀린 문제는 오답 정리를 3회 이상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뭐죠? 역학적 에너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죠. 자, 역학적 에너지.
아우, 삑삑거려.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죠. 식만 빠르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이건 다 중3 때 했으니까 알 거야, 그치? 하나 체크해 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운동량 P는 뭐죠? mv죠. 이거 속도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몰라도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 봐. 둘 다 질량과 속도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서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 잘 해주셔야 돼. 얘는 심지어 벡터야. 방향도 중요해. 운동 에너지 물어봤는데 운동량만 푸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량 물어봤는데 운동 에너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럼 자, 얘를 속도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속도에 대해 m분의 운동량이 되지. 그럼 일단 대입하면 어떻게 돼? 2m분의 p제곱도 됩니다. 이 식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양자 물리에서 이 식이 되게 중요해. 단위는 뭘 쓴다? 당연히 줄을 씁니다. 얘 하나만 빨리 들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정지에 있던 무슨 뜻이야? 처음 속도가 0이라는 뜻이고, 정지했던 물체의 질량이 m인 물체에다가 F라는 힘을 t 동안 가했대. 이때 가한 힘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줍니다. 힘 시간 그래프. 그래서 F라는 힘을 일정하게 t만큼 줬대. 문제입니다. 그러면 t초 후 t초까지라고 하죠. t까지 F가 한 일의 양은 얼마나? 힘시간 그래프 면적이 뭐죠? 뭐라고? 힘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죠. 근데 헷갈리면 안 된댔잖아, 그치? 아까 선생님도 실수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힘 변이 그래프의 면적이 1이고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나한테 지금 힘 시간 그래프를 주고서 2를 구하래. 왜? 이렇게 된다고. 근데 사실 알면 쉬운 겁니다.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본 개념이야. 봐.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첫 번째,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죠? 충격량. 일 에너지 정리. 알짜임이 한 일이 또는 외력이 한 일을 보다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여기서 외력이 곧 뭐야? 알짜임이기 때문에 얘가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사실 얘의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지에 있었으니까 보죠. 정지에 있었으니 mv-0이 i가 되면 뭐가 돼? ft가 되지. 맞나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0이었고 이게 받은 충격량이면 ft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ft니까 자,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지. 이 나중 운동량을 우리가 p로 치환해 줄까요? 얘는 p0라고 하고, 그치? 그러면 1 에너지 정리. 한 일은 뭐야? W는 뭐죠?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0이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이거 나중 운동량이 이거라는 거 알 수 있다고. 그럼 이퀄 2m분의 나중 운동량의 제곱이 되고 나중 운동량 ft잖아. 나중 운동량 ft네. 그럼 정리하면 따라서 한 일의 양은 얼마다? 문제에서 제시해진 문자로 한 일의 양의 크기를 정하면 f제곱 t제곱 또는 ft제곱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왜 어렵다고? 앞에 배운 걸 다 누적해서 물어본다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복습이 잘 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막 벌어져. 내가 좀만 복습 열심히 하고 좀만 잘하면 내가 엄청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솔직히 물리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보면 반 이상 엎드려 자잖아.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왜? 학교 선생님은 깨있는 애들을, 학교 선생님 사람이잖아. 감정이 있다고. 깨있는 애들을 보아가면서 수업도 하고, 깨있는 애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내 수업을 열심히 들으니 당연히 시험에서 유리하겠지라고 해서 시험에 뭐가 나올지 얘네들을 기준으로 잘 찝어준단 말이죠. 복습도 되고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 잘 들으셔야 되는 거고. 자, 결론은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카이네틱 운동의라는 형용사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과 속도의 제곱이며, 운동량을 조합하면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질량분의 운동량의 제곱이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일 에너지 정리에서 보통은 한 일을 구하시오는 대부분 뭘 묻는 거야?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서 받은 충격량은 얼마인가? 뭘 묻는 거랬어? 운동량의 변화량을 묻는 거랬죠? 마찬가지로 한 일은 얼마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는 거라고. 지난주 얘기했죠. 이 과학 시험지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안 물어. 다 돌려 물어. 그러니까 얘랑 같은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라고. 그럼 얘를 묻는 건 사실 뭐야? 얘를 묻는 걸 수도 있고, 얘를 묻는 걸 수도 있고, 얘를 묻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얘가 한 일은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한 일은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런 걸 묻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로 가죠. 자, 우리가 그 위치 에너지로 알고 있죠? 이게 위치 에너지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개화기에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이게 일본을 거쳐 들어와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럼 이 책이 우리말로 돼 있을까? 당연히 안 돼 있겠지, 그치? 심지어 강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쨌든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또 엄청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네.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학교 때까지는 위치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고등학교 때는 포텐셜 에너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선생님도 계속 여러분의 기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계속 같이 쓸 겁니다. 어쨌든 정확한 명칭은 포텐셜 에너지가 맞고. 자, 첫 번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에너지로 해보죠.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빠르게. 그냥 질량 애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있다면 얘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존재하는 중력가속도, 중력에 의해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돼 있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는 무게와 높이의 곱 mgh로 표현을 하죠. 단위는 뭘 쓴다? 역시 에너지니까 줄의 업적을 기려 줄을 씁니다. 자, 끝. 패스할게요. 너무 쉬워서. 자,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지면 기준면보다 높이가 있다면 얘는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돼. 뭐 기초적인 거만 하나 얘기해 주면 이런 거 있잖아.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얘가 마찰력 F로 잡고 있고 이 S만큼 나와 있어. 근데 위에서 무거운 물체가 땅 떨어지면 박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무거운 물체가 슝 떨어져서 빵 얘를 말뚝이나 못 같은 걸 박으면 어떻게 돼? 잡고 있는 마찰력과 박힌 거리, 마찰력 F고 박힌 이동거리가 S라고 하면 요 S만큼 뭘 해준 거야?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FS만큼 일을 해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찐 중요한 건 두 번째,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탄성력을 먼저 빠르게 확인해 보죠. 자, 탄성력, 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후크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훅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영국 왕립학회에 아주 이제 위대한 꼰대 중에 하나였고 뉴턴은 엄청 시기질을 취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훅의 업적이 뭐냐? 로버트 훅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늘을 보면서 천체를 연구할 때 현미경을 통해서 코르크마개 이런 걸 연구하다가 세포라는 걸 발견해. 세포를 영어로 뭐라고 해? 셀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로버트 훅입니다. 자, 이 로버트 훅이 용수철을 통해서 실험을 한 결과를 법칙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게 바로 용수철의 탄성력, 탄성력의 크기 훅의 법칙입니다. 자, 질량 애면 물체를 용수철에 매달아 놓습니다. 마찰 저항은 무조건 일단 없다고 볼게요. 얘를 외력으로 당기면 띠용 하고 늘어나겠지, 그치? 이렇게. 이때 원점으로부터 X만큼 늘어나면 결국은 얘는 원래 모양으로, 얘가 정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 마이너스 F라는 탄성력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 이 탄성력의 크기가 변이 X에 비례하죠, 그쵸? 선생님이 친구랑 이제 만두나 김밥 같은 거 시켜 먹었어. 그럼 이제 그 만두를 포장한 만두가 이제 왕만두 같은 건 뚱뚱하니까 펼쳐지지 말라고 고무밴드 같은 거 씌워서 오잖아, 그치? 고무밴드를 딱 보고, 가위바위보에서 맞게 하자. 가위바위보. 내가 졌어. 머리카락에 밴드를 씌웁니다. 친구가 당겨. 미치겠지? 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이 변형의 크기,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잼민이들한테 한번 당해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학생들은 이제 손목에 머리끈 같은 거 하나씩 갖고 다니고, 머리 긴 여학생들은. 잼민이들이 보고 못 참아. 이런 짓을 한단 말이지. 이게 다 전부 다 탄성력의 크기가 늘어난 길이의 비례함을 이용합니다. 참고로 당연히 늘어나기만 하진 않아요. 압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형점으로부터 x만큼 늘어났거나 x만큼 압축됐을 때 원래 모양으로, 복원력이라고도 해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그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고, 자, 그 탄성력의 크기가 변이 x에 비례하네. 그래서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마이너스 kx로 표현을 하고, 이게 후계 법칙인데, 이 마이너스라는 건 항상 외력에 당긴 힘이나 누른 힘에 반대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반대라는 상징, 됐어, 지워.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우리가 F는 KX라고 하고 표현을 하고, 이걸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K는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라고도 해요. 용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 얘는 변형의 크기,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부터, 용수철의 원래 크기로부터 늘어난 길이 변위의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수철 상수라는 건 용수철이나 고무줄이 갖고 있는 탄성체의 고유값입니다. 여학생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새로 산 머리끈은 짱짱해. 용수철 상수가 큰 거예요. 근데 오래된 머리끈은 이제 용수철 상수 쭉쭉 너무 쉽게 늘어나. 약한 힘에 쉽게 늘어나. 이건 용수철 상수가 작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y는 kx잖아. 이걸 그래프로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f는 x, f가 y축, x가 x축이 되고, 그럼 기울기가 뭐가 돼? 용수철 상수 k가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얘가 x만큼, f라는 힘을 x만큼 작용했대. x만큼 늘어나게끔. 이때 용수철 상수가 k가 되고, 참고로 그럼 k는 우리가 어떻게 x분의 f로 표현합니다. 단위는 뭘 쓰죠? 단위 아셔야 돼요. 늘어난 길이, 미터당 힘이야. 그래서 뉴턴 퍼 미터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 요즘은 용수철 상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된다. 자, 됐죠? 잠깐. 얘들아, 잠깐. 이거 힘 변이 그래프잖아. 힘 변이 그래프. 맞죠? 힘 변이 그래프에서 지웠네? 면적이 뭐였죠? 한 일의 양이잖아. 그치? 이 면적이 뭐라고? 용수철을 늘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한 일의 양이라고. 아까 일 에너지 정리. 일을 하면 거기에 뭐가 저장돼? 에너지가 생기잖아. 그치? 그럼 한 일의 양은 일단 정리해보면 삼각형이니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x, 높이는 f인데 f 이퀄 kx죠. 대입하면 kx의 제곱이 되잖아. 이게 용수철을 늘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해준 일의 양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일을 해주면 일 에너지 정리에서 저 용수철에 다시 어떻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탄성 포텐셜 엘라스틱 에너지라고 해요. 엘라스틱이 탄성의란 뜻이야. 그래서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얘도 이제 뭐 미분하면 fx가 되고, fx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몰라도 돼요. 그냥 헛소리 한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활을 당깁니다. 활에다가 화살을 걸어서 활 시위를 쭉 당겨. 그럼 시위가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나는 만큼 탄성력이 생겼겠지. 그럼 내가 일을 해준 만큼 여기 탄성 에너지가 저장돼 있고, 놓는 순간 어떻게 돼? 다시 활이 화살에게 일을 해준다고. 얼만큼 저장돼 있던 탄성 에너지만큼. 그러면 이 일을 받은 만큼 화살은 이제 뭘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빠른 속도로 날아가겠지, 그치? 그러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던 화살이, 여기 사람이면 안 돼. 위험하니까. 인형이 서 있고 사과가 있었어. 인형이 있고 인형에 사과가 있었는데, 이제 날아가던 화살이 인형 머리에 맞고 같이 가. 그럼 어떻게 돼? 인형이잖아. 화살이 인형에게 다시 뭘 해주는 거야? 일을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형태로 기본 요런 에너지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알아야 되는 핵심이 이제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기본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의 합이야.
하나가 추가된 거죠.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거기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배운 것도 있고, 그치? 내가 물체를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다 최고점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됐죠. 그쵸? 이런 경우도 있다고. 탄성 에너지. 내가 아까 활처럼 용수철로 X축으로 쭉 당겨서 놓으면 어떻게 돼? 갖고 있던 탄성 에너지가 점점 빨라지면서 뭘로 변해?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고. 또 번지 점프 같은 거. 번지 점프는 내가 몸에 탄성력이 있는 줄을 잡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변해? 일단 운동 에너지로 변해. 그러다가 이제 줄이 끝점까지 가면 어떻게 돼? 끝점까지 이제 가면 그때부터는 줄의 탄성이 쭉 늘어나서 멈춰. 그럼 줄이 쭉 늘어서 멈추는 순간 이게 전부 다 뭘로 바뀐 거야? 탄성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을 묻는다고. 그럼 어떤 에너지가 있었고 어떤 에너지가 나중에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는지 이걸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의 핵심 출제 유형은 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힘에 대한 정리를 좀 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힘은 보존력이 있고요. 이제 중력과 탄성력이 대표적인 보존력이고,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비보존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런 게 있고 그냥 참고하면 돼.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 이런 애들. 공기 저항, 마찰. 그럼 만약에 비보존력인 마찰과 저항 이런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력과 탄성력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항상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되죠. 이유는 다른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하면 무슨 에너지다? 자유낙하 운동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지, 그치? 그쵸? 활 시위를 당기면 어떻게 돼? 탄성 에너지가 뭘로 변해? 운동 에너지로 변하겠지, 그치? 아까 번지 점프를 뛰면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가 뭘로 변해?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가 운동 에너지가 이제 늘어나는 과정에 탄성 에너지로 결국 최종적으로 멈추는 순간 탄성 에너지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형태로 총량이 일정하게 전환, 보존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요 예제들을 한번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예제들을 찍어. 필기할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자,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에서 3시간 동안 하는 걸 2시간에 압축돼서 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기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찍어놓고 갤러리에만 저장하면 안 돼. 인스타에 올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냥 소장만 하면 안 돼. 소장용, 이게 뭔 소장용이야, 그치? 왔다 갔다 하면 볼 수는 있어. 사실 계속 강조하지만 이공계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야? 수학이죠. 수학이 언제 안 정해졌냐고. 2학년 때부터 제일 중요한 과목은 공대 계열은 무조건 뭐야? 물리야, 물리. 압도적으로. 약대 갈 사람만 화학이 더 중요해. 그럼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전공할 사람은 물리가 안 중요해? 아니, 물리 성적 높은 사람을 당연히 대학에 선호해요. 물리는 모든 자연과학의 기초, 기본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연봉 최상위.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한 학교에 의대를 몇 명이 나가? 되게 많이 가? 거의 못 가거나 어쩌다 한 명, 아니 명문이면 뭐 2-3명도 가지, 5명도 가겠지만 보통 한 학교에 한 명을 못 가, 의대를. 그럼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 많은 수의 애들이,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공대를 간다고. 그럼 공대 나온 대부분이 다 공대 나와서 능력 좋은 애들이 연봉 탑5의 대기업을 간다고. 하이닉스 조금만 이러면 연봉 1억 7천이래.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반도체, 뭐 LG전자, 뭐 화학 이런 다 기본 연봉 1억 2, 3천 한다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만 해도 그런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과가 공대라고요. 그럼 공대 가려면 뭘 잘해야죠? 당연히 물리를 잘해야지. 압도적으로 물리가 중요한 거야. 국어, 영어 성적은 뭘 평가한다? 전공 적합성, 성실성. 국어, 영어 성적이 좋은 거, 고등학교 때 얼마나 얘가 성실했구나.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럼에도 얘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 데를 다 뽑지 않아. 다 열심히 해. 잘해야지. 그럼 얘가 이공계 대학에서 얼만큼 자기 전공을 잘 전공하고 나중에 졸업해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인가를 뭘 본다? 뭘 봐? 얘 생기부 보고 뭘 보고 판단해? 그냥 수학, 과학 성적, 특히 과학 성적. 그러니까 과학이 여러분들은 되게 중요한 과목인 겁니다. 그러니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지만 사실 이공계생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놓은 필기도 한 번씩 보면서 계속 공부 환경에 노출돼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암기가 잘 되면 그게 뭐야? 머릿속에 모든 정보가 다 암기돼 있으면 기가 막히게 조합돼서 그게 뭐가 돼? 실력으로, 응용력으로 발전한다니까. 그래서 암기와 이해의 차이는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암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 보존되는지 예제를 좀 보고 쉬죠. 그리고 연력학 살짝 하고 우리 연습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공식은 몇 개가 나왔죠? 4개가 나왔습니다. 뭐 W는 Fx, 알고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원리는 뭐다? 1. 에너지 정리. 뭐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반응량,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반응량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미 알잖아. 위치 에너지 뭐 9.8만 G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럼 사실 어렵지 않고 이제 처음 배우는 게 탄성력, F는 KX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E는 2분의 1 KX의 제곱. 요거만 좀 신경 써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봐, 이제. 첫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볼 건데, 유도 과정을 생략할까? 단순하게 합시다, 단순하게. 중력 에너지. 어떤 물체가 자윤학화해. 정지 상태에서 자윤학화 운동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떨어지는 내내 각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전체 높이를 H, 여기는 H1, 여기는 H2라고 하고, 떨어지는 데 속도는 0, V1, V2, V, 라지 V라고 할게요, 이렇게. 빠르게 해보죠. 그럼 이제 갖고 있던 여기에서 각 공기저항 맞춰놓고 중력가스도 주니까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의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0, 2분의 1, mv1의 제곱이죠. 여기서는 mgh, 라지 h. 여기서는 mgh1이 되지. 그럼 여기서는 2분의 1, mv1의 2의 제곱. 얘는 mgh2. 얘는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 얘는 0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mgh지? 그렇죠. 여기서는 요거고, 여기서는 요거고, 여기서는 뭐야?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입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어떤 값이야? 같은 값이겠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정보는 일단은 최고점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최대 순간 속도의 운동 에너지 역시 보다 역학적 에너지다. 얘랑 같다. 그럼 또 정리하면 라지 v는 뭐야? 루트 2g 라지 h 또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모든 구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잖아, 그치? 이걸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저걸 정리해볼까? 자, 쟤를 정리하면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mgh1이 뭐랑 같죠?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h2가 된다고. 위치는 위치끼리, 운동은 운동끼리 정리해볼게요. 위치가 얘가 크니까 얘를 일로 보내고, 운동은 얘가 크니까 얘를 일로 보낼게요. 그러면 mgh1 마이너스 mgh2가 뭐가 돼?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잖아. 뭐야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뭐 감소한 뭐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뭐라 같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라고. 물체가 몇 개든 관계없이. 그러면 이 상황의 그래프를 가볍게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역학적 에너지와 높이 관계고요. 이렇게 할게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랑 낙하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제가 지금 라지 h로부터 떨어지는 내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2로 일정하죠? 대신에 높이가 증가하면 누가 증가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리고 최고점에서 누가 제일?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낙하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1대1로 같아지는 구간이 언제죠? 자, 이거 천천히 해볼게요.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봐. 내가 라지 h에서 떨어뜨려.
그럼 바닥에 도착할 때 모든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지, 그치? 그럼 얘가 전체에서 딱 정중앙을 지나면 2분의 라지 h를 지나는 순간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뭐가 돼? 2분의 1 mgh인 운동 에너지가 된 거야, 그치? 남은 에너지는 뭐야? 2분의 1 mgh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높이에서 딱 절반, 정중앙을 지나는 순간이 뭐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1대1로 같은 구간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다? 2분의 라지 h이며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2가 되는 구간이 됩니다. 자, 자연학화 운동에서 시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시간이 뭐였냐면 t는 뭐였어? 루트 g분의 2h였죠. 그럼 봐봐.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P가 mgh야. 그리고 mg하고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함수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에너지 시간 그래프에선 저게 2차 곡선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뭔 소리예요? 아, 몰라도 돼. 그냥 보고 외워. 대단한 거 아니야? 자, 낙하 시간이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낙하하는 내내 안 변해. 일정해. 그치? 근데 떨어지는 내내 누가 증가해?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게 해서 아래로 불러.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역수니까 위로 불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1대1로 같은 구간이 있잖아. 그치? 일단 에너지는 2분의 2까지인 걸 알겠어. 그럼 시간은 얼마였죠? 시간은 2분의 t가 아닙니다. 그래프 위치만 봐도 중간보다 오른쪽이잖아. 그치?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돼? 2분의 라지 h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t가 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라 봐봐. t가 루트 g분의 2h였잖아. 그럼 이거 t'이라고 할게. 그럼 t'은 얼마야? 루트 g분의 2하고 얼마? 2분의 h잖아. 그럼 이게 t에 대응이 되니까 루트 2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 자, 근데 예제 하나를 더 해볼게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 에너지 변화. 이거 운동 방정식에도 되게 중요했죠. 에너지 변화를 볼게. A, B. 자, 질량은 라지 m, 스몰 m이 되고 중력가스는 G. 높이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해볼게. 잡고 있다 놉니다. 그러면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면 이제 어떻게 돼? 내려 가속되겠지, 그치? 가속도 구할 수 있죠?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g 마이너스 스몰 mg, 그쵸? 에너지 변화를 볼 거야. 자, A의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하죠. 이게 뭘로 변해? 운동 에너지. 누구의 운동 에너지? A야, B야? 둘 다죠. 연결된 물체는 항상 뭐가 같았어? 속력, 가속도의 크기, 이동거리가 같았잖아. 그치? 자, 알짜임, 운동량, 운동 에너지 무슨 비? 질량 비랬잖아. 지난주 했죠. 자, A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B는 높이가까지 증가하잖아. 이렇게. 이 PB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느는 양이 되는 거죠. 보통 문제 상황에서 얘랑 같니 물어보면 응, 아니야. 얘랑 전체랑 같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A는 A끼리, B는 B끼리 정리해 볼까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정리하면 어떻게 돼? 2P, A 마이너스 2KA가 뭐야? 2KB 더하기 2PB가 됩니다. 이게 뭐죠? 감소한 A의 역학적 에너지. 이게 뭐죠? 증가한 B의 역학적 에너지. 이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 변화를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 물어봅시다.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 일정에 보존돼. 감소해, 미안해. 자, 증가해, 감소해, 일정해. A. 줄잖아. A가 준 만큼 B가 는다니까. 그래서 A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 B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 그러면 A와 B의 총 에너지는 이게 일정, 보존인 거지. 이렇게. 되셨나요? 자, 두 번째, 탄성 에너지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탄성 에너지 변화. 자, 내가 얘를 이제,
진동시킬 거야. 진동시킬 거야. 그러면 질량 M인 애가 어떻게 될까? 얘를 변이 X만큼 잡아당기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가속을 시작하겠지. 원점, 용수철의 평형점, 용평이라고 해요. 용평. 용기라고 하죠. 용수철의 기준점, 용기. 용기로부터 X만큼 잡아당긴 겁니다. 그럼 여기 무슨 에너지가 저장되죠? 탄성 에너지. 놔두면 어떻게 돼, 얘가? 운동 에너지로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가 0이고 속도가 V로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거를 이렇게 세우면 자유낙하 운동랑 비슷한데 이제 중요한 미안, 혀 깨물었다. 자, 이게 만약에 이게 보통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은 떨어지고 운동을 보통 더 이상 묻진 않아. 충격량에서는 튀어 올라오는 상황을 묻지만 에너지에서는 이제 튀어 올라오는 상황을 잘 묻진 않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해? 여기서 속력이 최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 가서 다시 압축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다시 압축이 돼요, 여기 와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다시 속도가 0이 되고 이걸 무한 용 이게 단순 주화 진동, 단진동이라고 그래. 정확하게 바이킹이랑 똑같은 운동을 해, 단진자는. 바이킹 타봤잖아. 못하는 사람. 용감한데? 좋아. 자, 바이킹 어떻게 속도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원래 마찰 저항 때문에 손실되는 걸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일정하게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이거를 단순 조화 진동, 단진동이라고 해요. 역학과 에너지에서 배울 건데. 그럼 얘도 속도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증가 최대 감소 정지. 마찰 저항이 없으면 영원히 진동하는 거야, 그냥.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떻게 돼? 단순히 따지면 감소한 탄성 에너지가 뭐야?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 거야. 이걸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돼? 그래프. 이렇게. 에너지 변이 그래프로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 전체 구간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양 끝에서 뭐가 최대야? 양 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탄성 에너지가 최대고 원점에서 속력이 최대니까 어떻게 돼? 위로 볼록으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야. 이때 위치 에너지랑 탄성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1대1로 같아지는 구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2이고 저 그래프, 요 그래프 그대로 똑같이 생겼잖아, 지금. 그대로 그냥 갖다 베끼면 얘는 루트 2분의 x, 얘는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x고. 참고로 에너지는 스칼라랬지. 항상 크기 절대값만 비교하면 돼. 뭔 소리냐? 자, 얘가 여기 2분의 x를 지나는 순간이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x를 지나는 순간이나 에너지가 어때? 크기가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갔대. 그럼 갑자기 중간에 원점을 지나갔네? 방향? 뭐 헷갈릴 정신없다고. 그냥 무조건 여기서 여기 간 거나 여기서 여기 간 거나 똑같아. 그래프만 봐도 되잖아. 얘가 2분의 x를 지나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x를 지나는 순간이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를 지나는 순간이나 또는 전체 2분의 x를 지나는 순간이나 2분의 x를 지나는 순간이나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값이 똑같다고. 대칭이야, 대칭. 그냥 딱 y축이 돼서 데칼코만이란 말이지. 우린 크기만 잘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여기 간 거나 여기서 여기로 간 거나 크게 여기에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일단은 탄성 에너지는 변화 값이 어때? 변이의 제곱이 만들어져 있잖아. 만약에 원점에서 2분의 x를 지날 때 에너지 B, 운동 에너지 EK 프라임 대 이렇게 할게. EK 프라임 대 EE 프라임이라면 이게 몇 대 몇일까요? 운동 에너지는 뭘로 구해야 돼? 여기까지. 2분의 x를 지날 때. 감소한 탄성 에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라고? EK 프라임의 는 뭐야? 감소한 탄성 에너지니까 얘는 2분의 1 k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2분의 x 전체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변수가 1차 1차 그러니까 그냥 높이가 h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높이 차이만 따지면 그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얘는 변이의 제곱에 비례하잖아. 2차라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2분의 x만큼 변했네? 그러면 2분의 x만큼 변했겠네 하면 큰일 나. 에너지는 그거의 제곱비로 변한다고. 그럼 이 차이가 얼마? 8분의 3kx의 제곱이 되고, 그럼 이 2'은 그냥 2분의 1 kx의 제곱 대입하면 되니까 8분의 1 kx의 제곱이 돼요. 여기다 할게. 2분의 1 k 2분의 x 전체 제곱. 얼마? 8분의 1 kx의 제곱. 그럼 8분의 1 대 8분의 3이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1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속도가 최대인 곳 있죠. 여기는 무조건 R자임이 0이 되는 곳이 됩니다. 중력이 있던 탄성력이 있던 항상 속도가 최대인 곳이 R자임이 0인 곳이야. 왜? 1 에너지 정리. 자, R자임이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 R자임이 한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랬지. R자임이 한 일이 뭐라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그럼 봐. 속도가 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용수철은 늘어난 길이가 변이가 감소하면서 탄성력 힘이 점점 줄잖아. 그때 모든 힘이 0이 될 때까지 해준 일이 뭘로 변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속력이 최대인 곳이 뭐다? 전체 폭의 정중앙이며 R자임이 0인 곳이다. 바이킹 생각을 해봐. 양 끝에서 속도가 0이고 정중앙에서 최대잖아. 그치? 그럼 속도가 증가했다 최대 감소했다 정지. 증가할 때 최대 감소했다 정지잖아. 그치? 그럼 항상 전체 진동 폭의 어디? 정중앙이 뭐야? R자임이 0이면 속력이 최대인 것이야. 왜 R자임이 0이라고? 1 에너지 정리. 모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까지 R자임을 쥐어짜서 일을 해준 값. 그러니까 R자임이 0이 되는 순간까지 해준 일의 총량이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기 때문에 항상 전체 진동 폭의 정중앙이 뭐가 된다? 합력이 여기며 속도가 최대가 되는 것이다. 역으로 또 이렇게 물어봐. 그냥 무지성으로 속도가 최대인 곳을 안다. 그럼 거기는 무조건 뭐다? R자임, 중력이든 탄성력이든 뭐든 작용한 총 힘의 합이 0이 되는 곳이다. 1 에너지 정리로 접근할 수 있다. 되셨나요? 자, 찍어놓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연력화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힘들죠?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